오늘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 다른 주제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쯤 오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쟤는 맨날 했던 얘기 또 안 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각설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앞, 뒤, 옆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를 겪은 세대세요. 전쟁통에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질 때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애먼 총알과 포탄에 맞아 죽는다고. 그럴 땐 이미 포탄이 떨어져 구멍이 파인 곳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 오히려 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 뒤, 옆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살 길을 찾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땐 그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착시 현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살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내가 아는 방법대로 고집해오다가 앞, 뒤, 옆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방법대로 해서는 더 망가진다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그 순간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멈춰서서 숨을 고르다 보면 분명히 바닥을 치고 뭔가 올라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뻗쳐오는 구원의 손길이 절대 내 맘에 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손길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운다라는 건 아직 덜 망가졌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존심을 세울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들 참 많은데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올라오다가 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 나이는 먹었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직 내가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빨리 뭔가 성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분야에 관련된 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선 이것저것 배워야 돼요. 밑바닥부터. 모르고 성공할 순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친절하게 싹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에 와서 싹 붙어요. 구원의 손길 같죠. 근데 그게 과연 구원의 손길일까요? 아니요. 나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그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꾀가 생기는 거예요. 꾀가. 착실하게 그 일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올라타서 빨리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름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케어하고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랑 계속 뜻이 맞을까요? 찌그덕찌그덕거리고 그 사람은 또 도와줬다는 명목하에 나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내가 그걸 채워주느라고 죽을 똥을 싸요. 그러다 보면 또 확 열이 받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막막해지죠. 다시 처음부터 새로 다시가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앞에 오는 구원의 손길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옵니다. 내가 그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내 기운이 떨어진 만큼 내게 오는 조건들도 바닥의 것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운은 기운을 부른다. 유유상종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힘들 때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힘든 만큼의 환경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면 그 정상인 것에서 내가 내 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뭔가 편안하게 꾀를 부리면서 남의 것에 힘을 빌려갖고 올라타서 가겠다? 왜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자꾸 머리를 써서 쉽고 편안하게 남의 힘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데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작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 그 진짜 중요한 구원의 손길은 잡지 못하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손길이 절대 구원의 손길로 안 보이니까요. 이것들이 우리들이 겪게 되는 착시 현상이죠. 저는 일생을 어쩌다 보니 공부를 주로 하고 살아왔어요. 공부할 때 보면 좀 더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결국 성공을 이루는 길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한 길뿐이라는 걸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엉뚱하고 헤매는 길이 편안하고 지름길로 보이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올곧은 길을 다른 사람들은 험난한 고난의 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조차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만 경험을 하면 되는데 이 한 번의 경험을 갖지 못하면 참 이 나약한 근기의 일반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그램은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한 번쯤 성공의 맛을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하루에 한 강의 아침에 시작할 때 듣고 시작을 하자. 그래야지 하루를 보내는데 내가 좀 정리가 될 테니까.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와서 이 하루를 보낸 것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이 잠든 사이에 모든 기운들이 정리가 되고 다음 날은 또 한 단 더 성장한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지는 이 자연의 방식에 딱 적합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늘은 77번째 날이네요. 이제 곧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